거대한 모래폭풍, 그로 인해 병들어가는 사람들,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기고 계속되는 폭염에 땅이 갈라지고 마실 수 있는 물마저 사라져가는 세상.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아직도 영화 속만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지구의 소리 없는 경고는 이미 전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어요. 최근 캐나다, 하와이 등 대형 산불 발생 빈도도 높아지고 있고 중국 서북부 산바오 지역의 같은 해 7월 최고 기온은 50도를 넘겼어요. 미국 서남부에서는 수십 년 만에 열대성 폭풍이 덮치면서 역대 여름철 최대 강수량을 기록했고 이로 인해 일부 마을은 물난리로 초토화됐죠. 세계 해수면 평균 온도도 같은 해 8월 초 기준 20.96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세계 기상기구는 이런 극단적인 이상기후가 뉴노멀이 됐다고 경고했어요. 세계 기상기구는 이러한 추세라면 2100년에는 해수면이 2m 넘게 상승해 전 세계 6억 3천만 인구가 삶의 터전을 잃을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이런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온실가스의 순배출을 제로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위한 녹색분류 체계를 정의하고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통해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넷제로로 가기 위한 전 세계적인 캠페인이 등장했는데요. 그건 바로 아리백. 아리백이 뭐냐고요? 리뉴어블 에너지백의 줄임말로 기업의 사용 전력을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발적인 글로벌 캠페인이에요. 아리백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태양광이나 풍력, 수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한정했어요. 에너지를 생산하지 않고 소비하는 기업 중 전력 사용량이 많은 곳이 가입 대상이에요. 2014년 영국에서 시작돼 현재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전 세계 유명 기업 약 400곳이 아리백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현대차 등도 아리백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리백에는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고요? 바로 인프라와 비용 문제. 재생에너지는 날씨나 환경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아 하루 종일 또 1년 내내 충분히 생산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좁고 인구 밀도도 높아 재생에너지 인프라 비중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죠. 이러한 여건에서 아리백 참여 기업이 많아지면 재생에너지의 수요가 늘겠지만 이를 공급하는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면 재생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가격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 재생에너지 구입이나 전환 비용 자체도 비싸 기업의 경영이나 생산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47 CFE가 등장했습니다. 아리백 용어도 어려웠는데 247 CFE는 뭐냐고요? 247 CFE는 247 카본 프리 100%의 약자인데요. 24시간, 일주일 내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뜻으로 에너지 소비와 발전 등의 분야에서 청정에너지를 사용하겠다고 서약하고 이행하는 운동이에요. 아리백과 247 CFE의 지향점은 같아요. 둘 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방식을 바꾸자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발전 비율이 낮은 재생에너지로 한정한 아리백과 달리 247 CFE는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원자력과 수소 등도 에너지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아리백보다 247 CFE가 에너지원의 범위가 더 넓다는 겁니다. 즉, 247 CFE는 아리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리백과 247 CFE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등장한 247 CFE에 기업들은 더 현실적이고 실효성이 있다는 반응을 보이는데요.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제조업 300개사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약 62%가 247 CFE 추진에 찬성한다고 밝혔어요. 2017년에 아리백을 달성한 구글도 에너지 사용의 현실적인 한계를 느끼고 이듬해인 2018년에 더 적극적인 대안으로 247 CFE를 발표하였죠. 선언 후 2021년 사용한 에너지의 66%를 무탄소로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47 CFE가 아리백의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어요. 24시간 일주일 내내 무탄소 전력만 써야 한다는 247 CFE 조건을 지키기가 아리백보다 더 까다로울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지만 실질적인 탄소 감축 측면에서는 인증서 구매 등 대체 방식을 선택해 목표를 달성하는 아리백보다 247 CFE가 더 뛰어나다는 평가가 많아요. 그래서 247 CFE는 아리백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까지 247 CFE 관련 국내 제도를 만들어 기업 가입을 유도한 뒤 내년부터 시범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아리백도 247 CFE와 같은 목적을 보고 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경제성과 환경 영향 평가와 같은 검증 절차를 거쳐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할 때입니다.
정부는 247 CFE 관련 국내 제도를 만들어 기업 가입을 진행하면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양쪽 중 한쪽만을 추진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탄소 중립과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아리백과 보안, 병행적인 관계에서 실효성이 높으면서 실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이스튜디오였습니다.